분수 방정식. 자, 이거를 배우기에 앞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분수식, 즉 유리식을 알아놔야 된다고 했죠. 이거하고 그 다음에 분수함수. 기억납니까? 분수함수?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분수식이 뭐냐? 분수식이 뭐냐? 분모의 문자가 있는 거죠. 분모의 문자. 문자가 있는 형태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x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뭐 x 마이너스 3분의 2 이런 것을 분수식이라고 하죠. 등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등호가 없어. 등호가 이렇게 는 있고 0 이러면 이제 분수 방정식이 되는 거야. 맞아요? 이러면 분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분수식이라고 한다. 자, 근데 이런 분수식을 우리가 간단히 하여라 이런 거 많이 물어봤었죠. 간단히 하여라.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하면 됐었죠. 맞습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하면 됐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걸로 통분이 되겠죠. 그럼 요거가 1로 곱해지니까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2에 x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이런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근데 이렇게 나왔어.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x. 아, 이걸 마이너스 적어놨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1. 자, 이렇게 놨다고 합시다. 자, 이런 형태는 얘를 다 통분하려면 엄청 복잡하죠? 왜? 선생님,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하고 x 곱하기, 여기다 x 곱하기, 얘네 셋 곱해야 될 거 아니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곱해야 되는데 이거 뭐 전개하다가 끝나죠? 거기다가 x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는 요거 곱해야죠. 그치? 그러니까 x 플러스 1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러면 굉장히 복잡하다 이거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했더니 물론 얘도 뭐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방법을 쓴다 이거야. 자, 얘를 갖다가 분리를 해요. 어떻게 분리를 하냐? 어떻게 분리를 하냐?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얘를 선생님 이거 어떻게 분리한 거예요? 자, 이렇게 분리했다는 거지. x를 x 플러스 1로 나눈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몫이 얼마야? 1 1이죠? 그러면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요거에서 이걸 빼면 xx 없어지고 마이너스 1 그쵸?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지?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몫이 1이라는 얘기는 1 나오고 그쵸? 1과 이런 얘기잖아. 어떻게 보면 분수로 대분수로 바꾸면 1과 x 플러스 1분의 나머지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얘가. 맞죠? 이렇게 이거 어디에서 다 배운 거야? 분수함수에서 다 배운 거야. 점근선 찾을 때 이런 식으로 바꿨잖아. 그래서 이걸 빨리 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어? 이거 빨리 하는 방법 이 몫은 어떻게 찾아내? 얘의 개수비 그렇죠? 얘가 1이고 1이면 1분의 1이니까 1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찾아내야 된다고 했죠? 빨리? 얘는 나머지잖아. 나머지 어떻게 찾아내죠?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나머지 정리가 뭐야? 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요놈이 0 되는 x를 넣으면 됐죠?
맞죠? 나누는 수가 0 되는 놈을 집어넣으면 됐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야. 위에다가.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거 한번 바꿔볼까? 얘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 됐어? 자, 얘 바꿔볼까? 마이너스 이렇게 있고. 얘 바꿔보면 1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3. 됐어? 요가 0 되는 놈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형우 됐어? 그 다음 여기도 바꿔보면 자, 1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을 넣어야죠?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그랬더니 요 앞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겠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지? 맞죠? 이렇게 해서 이런 놈은 이왕이면 뭐 한꺼번에 다 해도 되지만 두 개씩 해가지고 통분한 다음에 또 통분하면 되겠죠. 아까보다는 좀 더 쉽다는 얘기야. 차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분리형이라고 한다. 분리형. 알겠죠? 이런 형태를 분리형이라고 한다. 자, 이런 놈들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고요. 또 뭐 배웠습니까? 여기서 분수식에서 또 배운 거. 또 뭐 배웠어? 세 번째, 부분분수 배웠죠? 그 당시에. 부분분수는 우리가 그나마 무한급수나 무한등비수열, 무한등비급수, 무한급수 이런 시그마 용법에서 많이 소거형 수열로 다뤘기 때문에 뭐 다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편법도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a 곱하기 b분의 1은 b 마이너스 a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다. 이게 부분분수 공식이죠. 만약에 a 곱하기 b 곱하기 c분의 1이라면 어떻게 된다고? c 마이너스 a분의 1 그 다음에 ab분의 1 마이너스 bc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렇죠? 3개짜리는 선생님 여기가 만약에 d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d d가 있다면 여기다 d 이러면 된다. 이런 거였죠? 그리고 편법은 연달아서 없어질 수 있는 놈은 없애고 남은 놈, 분모에 남은 놈은 서로 뭐하라고 했어요? 곱하고 분자끼리는 다 더한다. 이게 편법이었죠? 이러한 부분분수 같이 나올 수 있다. 됐죠? 됐죠? 여기까지 됐죠? 네 번째는 범분수식. 범분수식이라는 게 뭐야? 분수 밑에 분수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b분의 a가 있고요. 이 밑에 만약에 1-d분의 c가 있다. 자, 이런 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놈을 통분해주고, 그죠? 그리고 항상 얘를 얘로 나눴다라는 얘기는, 분해라는 얘기는 얘를 나누기 얘다 이런 얘기죠. 그치? 이 분수라는 것은 나누기의 개념이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A, B, C, D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아니에요, 선생님? 중학교 때 좀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만 이제 암기식으로 배운 친구들은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또 못 풀어요. 자, 이렇게 나왔어. 얘하고 다른 거예요. 계산 순서 자체가. 근데 이것도 이렇게 풀 거야? 아니거든. 자, 얘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봐봐. 긴 순서가 있잖아. A를 나누기 얘로 나눴다는 얘기야. 맞죠? 근데 얘는 다시 어떻게? B를 나누기 D분의 C로 나눴다는 얘기죠. 이렇게. 맞죠? 이거하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면 B분의 A를 나누기 D분의 C로 나눴다. 이런 얘기고. 얘가 더 이렇게 길고 중간중간이니까. 그럼 얘하고의 값이 같냐? 다르죠. 그죠? 다르단 말이에요. 값이.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들이야. 고1 때 배웠던 내용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은 분수식은 아니지만 비례식 할 때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게 있죠. 비례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분수식하고 같이 연결선상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례식에서 공식 하나 있잖아. 이런 거. 얼마? P분의 X Q분의 Y R분의 Z가 같은 게 K래.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대요. 그랬을 때 여기다가 어떻게? P와 Q와 R의 합이, 물론 PQR은 0이 아니겠죠. PQR의 합이 0이 아닌 경우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분의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K와 같다. 이걸 뭐라고 했죠? 갑일이라고 했죠? 갑일이. 사실 갑일이란 말은 일본 말이에요. 좋은 말은 아니죠. 비례식에 더하는 리라는 게 뭐야? 성질, 정리. 비례식에 더하는 정리. 그러니까 비례식에 덧셈 정리.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인 거지.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이에요. 가벨이란 말은 사실 일본 말이라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데. 자, 아무튼 더하고 그죠? 비례식인데 더하고의 값이 K로 이렇게 같아진다. 반드시 0이 아닌 경우라고 했어요. 그럼 0인 경우에는 따르게 써야죠.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풀어야죠. 이러한 내용도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됐죠? 이게 고1 때 여기까지 배웠던 내용입니다. 됐어요? 다음 고1 2학기 때 배웠던 분수함수도 알아둬야죠. 분수함수라. 자, 분수함수는 y는 x분의 a 이렇게 생긴 놈을 분수함수라고 했어요. 우리가 언제 처음 접했냐면 얘는 중학교 1학년 반비례함수라는 말로서 처음에 접했었죠. 반비례함수다라는 걸로 처음에 접했었던 놈이야. y는 x분의 a인데 a가 양수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 함수의 그래프가. a가 음수면 이렇게 생겼죠. 특징이. 오케이? 그래서 원점을 지나 안 지나? 안 지나요. 당연히 분모가 0이 되는 놈은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날 수가 없죠.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그리고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고? 원점에서 멀어진다. 그죠?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그래서 점근선이라는 놈이 나오죠? 점근선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점근선은 얘는 x축, y축이 점근선이 되고 있죠. 즉 y는 0이 x축이잖아. 이거와 x는 0이 y축이잖아요. 얘네 둘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놈이었어. 분수함수가. 그러면 y는 x분의 a가 아니라 y는 x분의 a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 시켰대. 평행이동. 그러면 어떻게 하는 그래프가 되죠? 함수의 그래프가 되죠? y는 x 대신에 항상 평행이동하면 뭘? x-p를 대입했죠? 맞죠? a는 변함이 없어. 그리고 q 이렇게 붙여주면 됐죠? 왜? y-q를 대입한 건데 q가 1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얘는 점근선이 x는 0, y는 0이었는데 얘의 점근선은 어떻게 돼요? 그만큼 이동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x는 p, 즉 분모가 0이 되는 놈. 그쵸? 그 다음에 y는 q가 점근선의 방정식이 된다. 점근선의 방정식. 오케이? 방정식이 된다. 대칭점은 p, q죠? 왜? 점근선이 서로 만나는 거. 얘가 원래 원점이 여기 있었는데 이만큼이 점근선이래. 이렇게 되고요. 대칭점은 여기죠? 그러니까 p, q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면 너무 쉬워서 이렇게 주면 너무 쉽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줬죠?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이런 꼴로 준다고 했죠? 이런 꼴로 안 주고 이런 꼴을 우리는 그림 그리기 편한 이런 꼴을 표준형이라고 했고요. 이런 꼴로 준다고 했어. 일반형이라고 했어요. 일반형. 그러면 이런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꾸냐 했더니 쌤이 아까 일단 간단하게 얘기했죠. 요거분의 요거 맞죠? a분의 c가 따로 나오고요. 아래 ax 플러스 b는 그대로야. 그리고 요거가 0이 되게 만드는 놈을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에 값을 알 수가 있었죠? 이런 걸로 고치면 된다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y는 2x-1분의 2x-1분의 4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얘를 고쳐라.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리고 얘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y는 얼마? 2x-1분의 이 위에 게 얘가 0이 된 놈 2분의 1이죠? 2분의 1 대입했더니 2 플러스 1이니까 3 개수비가 얼마?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정문선이 딱 나왔네요. x는 얼마? 2분의 1 y는 2 그죠? 뭐 3은 뭐 어디서 튀어나와 이게 그죠? 이게 점근선이라고. 그리고 얘가 양수잖아 지금. 그죠? 양수니까 물론 이렇게 돼 있으면 얘 음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항상 양수 상태로 만들어야 돼. 알겠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야 돼. 그런 경우에는. 알겠죠? 그래서 2분의 1, 3, 2 이렇게 점근선을 잡고 양수니까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겠구나. 판단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y는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라고 했을 때 이놈의 역함수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 y 인버스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 행렬 a, b, c, d가 있어. 이거 역행렬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AD-BC분의 1 하고 여기가 D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그러니까 A 그러니까 얘네들을 바꾸고 얘네들은 부만 바꿨지? 얘도 똑같아요. 얘만 이 과정만 하지 않고요.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얘네 둘을 바꾸고 그러니까 BX 여기는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네들의 부를 바꾸면 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똑같아요. 근데 너희들이 배웠을 때는 이렇게 안 배웠을 거야. 너네들은 이렇게 배웠을 거야. 얘를 얘하고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얘네들의 부를 바꿔라. 이렇게 아마 배웠을 거야. 바꾸고 그들의 부를 바꿔라.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면 원래 행렬에서는 안 되지 당연히. 행렬에서는 그게 안 되는데 얘가 가능한 이유는 서로 분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얘 마이너스로 끄집어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 그치? 얘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약분할 수 있잖아. 똑같죠 얘하고. 그죠? 그래서 분수기 때문에 얘는 가능했던 거야. 근데 그냥 외워두는 것을 행렬과 같은 방식으로 외워두면 까먹을 일이 없지. 그죠? 행렬의 역함수를 잊어버리기, 아니, 뭐야, 역행렬을 잊어버리기 전까지는 까먹을 일이 없다 이거야. 자, 1차 함수 역함수는 어떻게 구해요? 응? 1차 함수. 1차 함수의 역함수를 어떻게 구하냐고? 뭘 어떻게 구해? 1차 함수 역함수는 x, y 바꾸면 되지. 바꿔야 됩니다. 그럼 원래 역함수의 정의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잖아. 그치?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란 말이야. 역함수라는 거가. 그럼 y는 x에 대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게 x, y 바꾸는 거 아니야? 2차 함수도 그럼 바꿔요?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없죠, 이 사람아. 없어요? 아, 왜? 역함수의 기본 조건이 뭐가 돼야 돼? 1대1 대응함수여야 되죠? 그치? 1대1 대응함수일 때만. 1대1 대응함수라는 것은 그래프의 의미로는 뭐였죠? 단조 증가하거나 단조 감소할 때. 2차 함수는 단조 증가, 단조 감소가 아니잖아. 감소했다가 증가하든지 증가했다가 감소하잖아. 이렇기 때문에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긴 함수 역함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지금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계속 감소하거나 계속 증가하냐. 그러니까 역함수가 있는 거야. y는 x에 대해서 대체함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선생님 2차 함수 내가 역함수 봤는데요. 그거는 어떤 경우에 역함수가 있을 때가 어떤 경우야? 범위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2차 함수가 범위가 여기까지만이래. 이러면 단주 증가하는 거 맞잖아. 이런 경우에는 역함수가 존재하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역함수가 뭘로 되냐? 무리함수로 됩니다. 좀 나중에 배우게 될. 이거 단원 배우고 나서 배우게 될 내용이 돼요.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이 분수 방정식을 공부할 때 필요한 분수식, 분수함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분수 방정식으로 들어갈게요. 자, 분수 방정식. 자, 분모에 미지수를 포함한 분수식이 들어있는 방정식. 아까 그랬죠? 분수식에다가 는 0 등호 붙여주면 분수 방정식이야. 근데 분수 방정식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조심해야 될 게 있냐? 자, 얘는 무연근이라는 것을 갖습니다. 무연근이라는 걸 가져요. 그러면 그 무연근이라는 건 뭐냐? 무연근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분수식의 형태를 분수 방정식을 풀려면 분수 형태를 정방정식으로 바꿔줄 거야. 정방정식이라는 것은 다항 방정식으로 이렇게 바꿔줄 건데요.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그럼 이 정방정식을 풀었더니 해가 머시기 나왔어. 알파 베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중에서 분수 방정식에다 정방정식에서는 얘네들이 해지만 분수 방정식에서는 분모를 0이 만들게 하는 놈이, 얘를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 되게 만드는 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놈은 무연근이라고 하면서 제외를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무연근이라고 하면서 제외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무슨 소리냐면 x-1분의 fx 해서 이거를 풀었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돼? x-1을 없애줘야 될 거 아니야? x-를 없애야 되겠지? 그러면 x-1을 양쪽에 곱하면 이렇게 x-1, x-1. 물론 x-1은 뭐가 아니어야 돼? 이렇게 양쪽에 곱하려면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곱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없어지고 얘는 곱해봐야 어차피 0이니까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맞습니까? 양변을 곱해도 되잖아. 그래서 얘를 갖다가 는 0이라고 놓고 풀었어. 근데 해가 1하고 4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얘를 풀었더니 이 방정식에 풀었더니 1하고 4 나왔어. 그러면 뭐는 제외해줘야 된다고? 요 1은 제외해줘야 된다는 거죠. 분모가 0이 되게 만드는 거. 왜? 아까 그랬잖아. 이 말은 x가 1이 아닐 때 이렇게 가능한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무연근.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수 방정식의 분모를 통분하여 다항식만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을 고쳐서 풀었을 때 분모를 0이 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무연근이라고 한다. 무연근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수 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분모의 최소 항면을 양변에 곱해서 다항식으로 정방정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 방정식을 푼다. 그리고 이 방정식을 푼 것 중에서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무연근을 제외하면 우리는 분수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뭐 쉽습니다. 자, 특히 자, 복잡한 분수 방정식은 결합형. 자, 결합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분자가 모두 1이고 항이 4개이면 두 쌍씩 결합하여. 이씨 무슨 결합형은. 자, 이렇게 딱 봤는데 4개를 한 번에 통분하기가 힘들잖아. 그죠? 4개를 한 번에 통분하기 힘든다면 우리는 2개씩 적당히 묶어서 통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2개씩 적당히. 이렇게 묶든 이렇게 묶든. 근데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어떻게 2개를 묶는 게 편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치환형, 자,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치환을 해야 되겠죠. 문자로 쳐낸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치환을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분리형을 아까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를 1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4 이런 식으로, 그쵸? 얘도 1 플러스 x 플러스 5분의 마이너스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중에 이런 개수들이 다 없어질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이렇게 대놓고 이제 결합형에 의해서 두 개씩 묶어서 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분리형이라고 한다. 자, 이런 얘기들이 되고요. 자, 무형근이 생기게 된 계기. 무형근이 생기게 된 계기.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원래 방정식은 AX는 BX라고 하는 방정식을 원래 구하려고 했어. 순수하게. 근데 원래는 이 AX, BX가 다 이제 어떤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변에 분모가 없어지게끔 분모의 최소 공배수 LX를 이렇게 양변에 곱했단 말이에요. 맞죠?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했어. 오케이? 그래서 넘겼단 말이야. 그러면 LX, AX, 마이너스 BX, LX는 0 이렇게 되죠. 그랬더니 LX를 묶어봤더니 AX, 마이너스 BX, 그 다음에 LX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0이라는 거는 인수분해 됐으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정방정식의 해는 AX는 BX인 해 하나와 이런 해와 또는 LX는 0인 해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원래 뭐였지? 이거였죠, 이거. 얘가 아니잖아, 얘가. 맞잖아. 그래서 얘가 0이 되게 만드는 놈이 다 무연근들이 되는 거야. 즉 LX가 0이라는 얘기는 LX라는 게 뭐였어? 분모의 최소분배수들로 이루어진 놈이었잖아.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분모가 0이 되게 만든 놈들이었다는 얘기죠. 이놈들은 다 제외한다. 알겠죠? 그래서 무연근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자,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